장기 보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동성이 적어야 한다. 안정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멘탈이 탈탈 털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상황을 절대 막아야 합니다. 아마 존리 대표님도 가치 투자라는 말이 싫으실 거예요. 왜냐? 시장에서 1등이라고 판단했는데 감히 저 따위가 삼성전자를 깐다니요. 전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 보유 쉬운 종목, 장기 투자 어려운 종목 구별하기. 부재 장기 보유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회사원입니다. 드디어 3편 장기 보유하기 쉬운 종목, 장기 투자 어려운 종목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전 존님의 주식은 사서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부자 된다라는 말을 믿고 있고, 그 말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고, 어떤 종목이 장기 보유하기 유리한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모양의 산을 보여드릴게요. 자, A 모양의 산과 B 모양의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 오르기 쉬울까요? 그리고 어떤 산이 험준한 산일까요? 당연히 B산이 더 올라가기 쉽겠죠? 둘 다 오른쪽으로 경사진 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A산은 계곡이 깊고 경사가 가파릅니다. 보시면 이런 계곡이 많죠? 깊고 가파르죠? 올라가려면 전문 등산 장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저 가파른 등산을 올라가다가 이 가파른 등선을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산은 어떤가요? A산에 비해서 경사가 완만합니다. 오히려 A산보다도 더 높아 보이네요. 좀 보시면 A산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고점이 위치하고 있고요. 하지만 올라가는 난이도는 A산보다도 더 덜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 계곡들이 보이지만은 굳이 전문 장비가 없어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발을 헛디딘다 하더라도 죽을 염려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계곡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뾰족뾰족한 이 산봉우리들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위험하게 보입니다. 반면 B산은 굴곡은 있지만 오른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산을 올라가시고 싶으세요? 험난하지만 스릴 있는 A산인가요? 무난하고 안전한 B산인가요? 자, 그럼 A산의 전체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A산은 삼성전자의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식 차트 곡선입니다. 자, 그럼 B산의 전체 모양은 어떨까요? B산은 미국 주식 애플의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주식 차트 곡선입니다. 어떠신가요?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녀 또는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성장했을 때에 약 20살 전으로 세팅을 하고 머릿속으로 자녀들을 그려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약 20살 전으로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당신의 자녀 또는 자신을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취직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가 떠오르네요. 내 자녀 또는 자신이 삼성전자 사원증을 차고 당당하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네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좋은 기업,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1위 나라, 미국 시가총액의 1위 기업 애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당신의 자녀 또는 자신을 삼성전자에도 취직시킬 수 있고 애플에도 취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비록 유치원 다닐 정도로 어리지만 제가 만약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아이를 무조건 애플에 취직시키겠습니다. 물론 제 자녀를 애플에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일단 비행기 값이 들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숙식해야 하기 때문에 집도 알아봐 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취직만 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애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상 소중한 당신의 자녀, 자신을 돈으로 취직을 그 회사에 지분을 사는 것, 즉 주식을 사는 것으로 바꿔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취직 이야기였습니다. 왜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냐면요. 아마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장기 보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변동성이 적어야 한다. 안정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장기 보유를 위해서는 일단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장기 보유를 위해서는 일단 위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동성이 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멘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버티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면 우리의 멘탈은 버틸 수 없습니다. 설사 버틴다 하더라도 너무 힘이 듭니다. 더욱이 위험도가 커서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멘탈이 탈탈 털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상황을 절대 막아야 합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죠. 환각 상태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때 또 한 번 미칩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으며 세상을 잃어버린 듯한 좌절감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걸리고요.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멘탈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장기 보유를 위해서는, 이거 오타 났네요. 장기 보유를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소중한 자녀 또는 자신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내 자녀,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회사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고 회사죠. 그리고 세계로 본다면 1위 기업 애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네요.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일의 부의 저자 조던 김장섭님은 시장은 나보다 1만 배 더 똑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서 1위인 기업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인정했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 기업, 회사의 좋은 이유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기업, 회사에 좋지 않은 이유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가치 투자는 없다. 정신 승리일 뿐이다. 싼 게 빚이 떡이다. 자,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투자는 없다. 가치 투자는 그 회사가 저평가될 때 사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때 판다는 것이다. 즉, 나는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가정하에 가치 투자는 시작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그렇게 매겨졌다면 그것은 그 회사가 저평가된 게 아니고 현재 그 회사에 정확하게 평가된 가격인 것이다.
즉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가치 투자라는 것은 나는 알고 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진정한 평가를 나만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 말은 틀렸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서 제가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정말 주식 경력이 많은 전문가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가치 투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가치 투자는 그저 단타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존리 대표님도 이 가치 투자라는 말이 싫으실 거예요. 왜냐? 아니, 주식은 사서 보유하는 것인데 저평가되고 고평가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저 사라고 하셨어요. 그저 사라고. 가치 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사라. 좋은 주식을 그저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사가 저평가됐든 고평가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 회사가 저평가됐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애써 외면한 채 이 회사의 좋은 점만 보고 이 회사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회사는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다 알고 있어요. 이 회사가 가격이 낮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그 회사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1등 기업에 투자하세요. 답은 나왔습니다. 그냥 1등 기업에 투자하세요. 사실 저조차도 삼성전자 주식 안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한정지어 생각하신다면 저는 1등 주식 삼성전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저 자신도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그저 그런 개미일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1등이라고 판단했는데 감히 저 따위가 삼성전자를 깐다니요. 참으로 부끄럽지만 전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던 대안이 바로 세계 1등 주식입니다. 근데 왜 제가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려 한 이유는 뭐냐면요. 존리 대표님은 분명히 주식을 보유하라고 했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를 보유할 자신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이고 20년이고 1위 기업일 거라는 확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찾고 찾아서 찾았던 게 바로 세계 1등 주식입니다. 제가 세계 1등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샀겠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 1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요. 그렇다면 왜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합니까? 당연히 세계 1위 나라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을 사는 게 더 나은 대안 아닐까요? 만약에 산다면요. 위 주제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하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의외의 지름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지름길이 바로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